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북한의 소득인구 퍼즐과 관련하여 출산율 하락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제를 바꿔서 앞으로 북한 인구는 어떻게 변동할 것인가에 대해 전망해 보겠습니다. 북한 인구 전망은 어떠한 가정하에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북한의 출산율 및 기대여명 추세만을 가지고 분석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엔이나 한국통계청에서 관련 통계를 작성한 바 있으며 북한 당국이 발표한 통계도 있습니다. 또한 향후 북한 상황의 변화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북한 인구를 전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통일이 되는 경우나 북한이 체제 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등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소련이나 동유럽, 통일을 이룬 독일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사건이 인구 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작업은 주로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가운데 북한이 체제 전환을 추진할 경우를 가정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통일연구원에 계신 최지영 박사님께서 분석하신 결과입니다. 그럼 먼저 체제 전환을 경험한 국가들에서 나타난 인구 변동의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은 1980년 이후 동유럽 국가들의 합계 출산율 추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2000년경까지 빠르게 하락하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체제전환 국가들의 합계 출산율 추세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 모두 빠른 하락세를 보인 것은 동유럽과 유사한데 이후 반등하지는 않고 알파벳 L자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체제전환을 전후한 시기에 동유럽과 아시아 각국의 합계 출산율이 이처럼 빠르게 하락했던 것은 결혼과 출산이 늦춰진 결과입니다. 그럼 왜 이 시기에 결혼과 출산이 늦춰진 걸까요? 몇 가지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유럽 사례를 보면 우선 사회주의 사회보장 제도가 해체됨에 따라 출산과 육아 관련 공공서비스가 축소된 것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제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것도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체제 전환 과정에서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높아진 것도 결혼과 출산이 늦춰진 요인입니다. 체제 전환 이후 기대여명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우선 동유럽을 보면 체제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에 기대여명이 정체 또는 하락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는 정체되고 있는 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시아의 경우에는 체제 전환 이후에도 기대여명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유럽과 아시아의 기대여명 변화 추세에서 이처럼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동유럽이 체제 전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혼란을 겪었던 데에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체제 전환을 전후한 시기 국가들의 합계 출산율과 기대여명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일부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체제 전환이라는 사건은 합계 출산율과 기대여명 모두에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인구 변동 양상에 상당한 충격을 안겨다 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체제전환국 경험에 대한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볼 경우 북한의 인구는 어떻게 전망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표는 전망에 사용된 4가지 시나리오별로 합계 출산율과 기대여명을 어떻게 가정했는가를 나타낸 것입니다. 기본 1과 기본 2는 북한과 유엔에서 인구를 전망할 때 가정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제전환 1은 동유럽 사례를 참고하여 합계 출산율과 기대여명을 가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체제전환 2는 아시아 사례를 참고하여 가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체제전환 시점을 2025에서 2030년 사이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준으로 가정했느냐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이와 같은 전반적인 추세에 대해 가정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여러 시나리오별로 추정된 북한 인구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은 4가지 시나리오별 인구의 변동 양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일단 체제 전환을 가정하지 않은 기본 1과 기본 2 시나리오에서는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북한 인구는 2040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이후 역시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체제 전환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유럽 사례를 참고한 체제 전환 1 시나리오에서는 체제 전환 직후인 2030년부터 인구가 감소하는데, 초반에 감소 속도가 빠르고 갈수록 완만하게 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아시아 사례를 참고한 체제 전환 2 시나리오에서는 역시 2030년부터 인구가 감소하는데, 초반에는 체제 전환 1 시나리오에 비해 감소 속도가 느리지만 갈수록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결과 2055년경에 이르면 두 체제 전환 시나리오의 인구가 거의 비슷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림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추세로 보아 그 이후에는 체제 전환 2 시나리오의 인구가 더 적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주목할 부분은 체제 전환 시나리오 2가지 모두에서 2055년 북한의 인구는 체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비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체제 전환 시나리오에서는 출산율도 떨어지고 기대 수명은 정체하거나 기존 추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되고 있으니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럼 체제 전환이 북한 고령화 추세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그림은 시나리오별로 고령 인구 비중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제시한 것입니다. 보시면 체제 전환 시나리오에서 고령 인구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제 전환 시 합계 출산율이 빠르게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북한의 고령 인구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2004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33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서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제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시점이 약간 더 빨라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은 고령 인구 비중이 크게 높지 않습니다. 많은 저소득 국가들은 아직 고령화 사회에도 진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면 앞서 보신 것처럼 북한은 인구 변동이 특수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정리하면 북한이 체제 전환을 추진할 경우 북한 인구는 머지않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며 고령화 문제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번 강의에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북한 인구 구조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확인하고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분석한 뒤 북한 인구를 전망해 보았습니다. 먼저 북한 인구 구조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소득 수준에 비해 인구 변천이 조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에 대해 소득 인구 퍼즐이라고 칭한 뒤 이러한 특수성이 나타난 원인은 크게 사망률 하락 요인과 출산율 하락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북한의 사망률 변천이 일찍 이루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저소득 국가군으로 분류될 정도로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가 아니었다는 점, 1970년대 중반까지는 인구 증가를 감당할 만큼 식량 공급 증가가 지속되었다는 점을 원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또 과거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보건의료 체계가 작동하여 주민들은 생활 수준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보건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는 점, 근대적 의료기술이 조기에 도입되었다는 점도 북한의 사망률 변천이 이루어진 요인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출산율 하락 요인은 크게 인구정책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인구정책적 요인으로는 피임과 낙태를 주로 검토했는데 피임법 보급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나 낙태 허용이 중요한 영향을 주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 둘을 합쳐서 보더라도 인구정책적 요인만으로는 북한의 출산력 변천이 조기에 이루어진 원인을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회 경제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남성의 장기간에 걸친 군복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만혼 경향이 나타나고 소자녀 선호 현상이 보편화된 것이 출산율이 일찍부터 낮았던 요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제 전환을 가정한 가운데 북한 인구를 전망해 보았습니다. 동유럽과 아시아 여러 국가의 체제 전환 시 나타난 합계 출산율과 기대 여명의 변화 양상을 참고하여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았는데 북한이 체제 전환을 추진할 경우 북한 인구는 머지않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북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고령화 문제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것으로 북한의 인구 변동에 관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